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윤 법무사입니다. 우리 좌천 범일 3구역 조합원님들께 제가 지난 2월 6일자로 제가 그 설명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성화 조합원님의 연락을 받고 가서 설명회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아마 뭐 반발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우리 오성화 조합원님이 걱정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일일이 문자로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해서 무슨 조합 측에서 촬영한 영상을 하나 저에게 보내주신 게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항목이 그 당시에 설명에는 김 법무사가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이다. 근데 저는 뭐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의 그 계약서나 총회 책자를 보고 설명을 드린 거라서,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카페,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도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조합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사실과 관련해서 조합원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 어떠한 소송을 하고 있고 그 소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아마 그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임총회를 하면 식물조합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임총회를 하더라도 해임만의 등기는 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게 법원 판결이기도 하고 등기 규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임을 해야만이 해임을 시켜줍니다. 물론 정원이 이사의 정원을 초과하는 일부 이사를 해임했거나 하면 법률상 정수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해임한 거는 해임만에 등기도 됩니다. 그러나 정수를 침해하면서까지 여러분의 이사 정수는 5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사 4분을 해임하고 등기한 게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항의를 좀 해라라고 했더니 등기소에서는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한 것처럼 등기관 얘기했다고 합니다. 등기관 입장에서도 자기가 실수한 걸 알았겠지만 거기다가 민원인한테 대고 어떤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기 싫었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어느 법무사가 그 등기를 신청했느냐, 등기 서류를 좀 열람 복사 신청을 해라 했더니 이미 말소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못 해주겠다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등기를 했는데요. 지금의 조합장님을 만약 해임한다, 좀 남은 이사들을 해임한다 하더라도 식물조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691조에 의해서 위임 사무 후에 긴급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민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관에도 15조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임기가 만료됐을 때도 후임자 선임 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민법 691조에 의한 정관 규정인 겁니다. 마찬가지 해임이 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긴급한 업무는 해야 되고 인계인수 받을 사람들 조합을 비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법률상으로는 해임이 됐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의 위임 사무는 종료되지만 긴급한 사안이나 아니면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인계인수를 할 수 없는데 법인이 완전히 법인의 사무가 종료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직무집행 정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종전처럼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계속 하던 업무나 이런 거는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얘기고요. 직무대행자를 남겨놔야 된다. 물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직무대행자를 남겨놓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종전 조합장만큼 뭐 업무를 알겠습니까? 조합장 혼자 해서. 그래서 전원이 불신을 했을 때는 해임 대상이 되는 것도 맞고, 그러나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17일 날도 인천의 주한 사구역 조합이 새로운 임원 선임했습니다만은 9월 23일 날 거기 아마 해임총회하고 법원의 허가를 12월 20일자로 받아서 어제 조합장이, 어제가 아니라 참 지난 토요일 날 조합장 선임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개월 뭐 빠르면 그 안에 한 2, 3개월 걸려서 후임자는 선임이 됩니다. 그 사이 동안만 새로운 업무나 새로운 일은 할 수 없는 그런 약간의 공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식물조합이 되거나 완전한 공백 상태를 이루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상 누군가 물어볼 때는 제가 업무 중단은 0.01초도 중단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배당 이익을 뭐 이렇게 선지급해 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개발적 건축에서 배당 이익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비업체나 이 관련 업체들이 쓰는 가장 허구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례율을 어떤 경우에도 100부근 언저리를 맞춰버립니다. 이익이 많이 나도 100이요, 이익이 없어도 100이요. 그것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실제로 뭐 어느 조합은 뭐 300명에서 뭐 2,400세대를 건축한 적도 있고 800명에서 2,400세대 건축한다. 그런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비례율 100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100 언저리가. 비례율 150% 나와줘야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낸답니다. 누가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꺼냅니까? 세금을 내다니요. 조합원은 만약에 비례율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례율이 100이다라는 것은 내 종전재산이 1억이면 1억만 평가받는 겁니다. 권리가액으로 정하는 겁니다. 내가 비례율이 200이다 그러면 권리가액이 1억짜리 종전평가액이면 2억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과세할 때는 취득세를 낼 때도 만약에 내 권리가액이 종전 비율이 200%였다라고 하면 1억인 사람이 2억으로 권리가액을 인정받고 나머지 5억짜리를 그냥 받다 3억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억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겠죠. 취득세를. 그래서 마찬가지 종전재산을 내가 계산할 때는 권리가액으로 하는 거지 종전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그런데도 관리처분을 변경해서 종전자산이 반드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예비변에도 90몇 억을 남겨놨더라. 그게 비례율로 따지면 10몇 프로의 영향을 미치다. 여러분이 총 재산이 600몇 억대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비례율로 올려서 여러분이 당연히 분담금을 적게 내야 되는데 이미 입주하느라고 분담금 다 내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비례율을 조정을 한 다음에 관리처분에서 그리고 그 돈을 환급하면 여러분이 소득이 잡히지 않지만 지금 관리처분에서는 비례율을 꼼짝 안 하고 종전대로 놔두고 돈이 남았으니까 마치 그것을 일부러 비례율을 안 높이고 종전으로 묶어놓고 여러분한테는 나머지 돈을 다 받은 다음에 다시 조합이 일을 잘해서 돈을 주는 양 배당 이익이란 말은 어디서 씁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배당 이익이라는 말이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종전가액에 반영이 돼서 했더라면 관리처분이 끝나고 나서 변경을 시켜서 정말로 돌려줄 적이 있다면 관리처분이 그래서 변경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리처분 변경 안 되지 않습니까? 비례를 안 올렸습니다. 그래 놓고 이것을 마치 본인이 잘해서 무슨 배당하는 것처럼 배당 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영락없이 세금 내야 됩니다. 국세청에. 내 돈을 내가 갖고 오는데 종전자산을 내가 쥐어짜서 낮춰놓고 조합이 선물처럼 주는 돈에 대해서는 마치 소득인 것처럼 세금이 부과돼 버리면 관리처분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비업체나 이런 업체에서 다른 조합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례율을 올리면 세금을 많이 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구를 만약에 어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한테 당신 부동산에서 돈 많이 벌면 양도소득세 냅니다. 아, 그런데도 부동산 투자 안 하시겠습니까? 하잖아요. 아, 세금 내고 돈 버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일면의 타당성이라도 있습니다. 아, 어떤 사람인가? 아, 세금 많이 내기 싫어서 나는 부동산 투자 안 했어. 돈 안 벌었어. 참 웃기는 얘기지만 그래도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비례율이 높아지면 세금을 많이 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구는 여러분이 충분하게 주변의 세무사와도 상의해서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세무 상식은 그렇습니다. 종전재산은 평가액이 아니라 종전재산에 대한 기초 베이스는 세금을 매길 때 권리가액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세무사와 상의하시고 여러분이 해임을 막기 위해서 밑도 끝도 없이 돈을 돌려줘 버린다 그러면 비례율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지없이 여러분에게 이전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할 겁니다. 내 돈을 내가 찾아오는 거, 내 손해를 당연히 찾아야 될 나의 권리를 가져오는데 내가 세금을 내고 가져온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혹 과거에 시공사들이 이런 장난을 쳤었습니다. 이사비를 몇 프로를 뭐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슬그머니 대의원회 같은 데 올려서 이거 우리가 무상으로 주면 여러분 세금 냅니다. 아니 세금 내도 괜찮으니까 무상으로 줘야죠. 그래 놓고는 관리처분해서 다시 이사비 수익금으로 잡아놓습니다. 부과시켜 놓고요.
그런 것을 시공사에서는 한때 영업 스킬이라고 저한테 그럽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영업 스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되돌려받는 당연한 절차를 해임총회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여러분이 세금 내고 돌려받을 성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무조건 돌려준다고 받으실 게 아니라 관리처분을 먼저 변경하고 떳떳하게 여러분의 권리니까 그 돈을 되찾아 오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총회 참석을 하면, 해임총회라면 뭐 참석 경비가 들어갈 거다. 총회 비용이 들어갈 거다. 아무렴 조합이 하는 것만큼 들겠습니까? 그리고 참석 경비를 지난번에 철회서를 거두면서 참석 경비를 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표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참석 경비를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급 법원이 찬성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참석 경비 서명결서나 저기로 주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합도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해임총회도 그 총회 소집과 진행에 있어서 발의자 대표가 소집 요구가 대표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는데 조합장이 주면 안 되고 발의자 되고 발의자 대표가 주면 안 된다. 이런 해괴한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이 총회를 성공하든 부결을 시키든 저의 이해관계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아는 진실을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제가 여러분 조합에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조합,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조합에는 그 조합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데 그 중에 가장 황당한 이야기가 해임하면 조합이 멈춘다. 그 다음에 비례율을 올리면 세금을 낸다. 아니 비례율을 당연히 올라가야 될 비례율을 놔두고 대신 거꾸로 선물처럼 배당 이익입니다. 그런 말은 제 개발에서 없습니다. 배당 이익이라 말은 월 비례율이라는 게 존재할 뿐이지 누가 사업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 주체인데 조합이 사업을 해서 여러분한테 배당 이익을 줬다라는 개념으로 가버리면 여러분은 여지없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돈을 찾아오는데 국가의 세금을 왜 내야 되겠습니까? 그런 좀 잘못된 말 그대로 잘못된 법률 지식이나 잘못된 세무 지식에 의해서 여러분의 판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물론 저도 법무사이기 때문에 세무 지식이 완벽하지 않으나 제가 여러 세무사한테 물어봤고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세무 지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고 의사결정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해임을 저는 해라 말아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회서를 걷는 행위도 잘못된 행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총회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발의자 대표에게 이 권한을 준 겁니다. 이 총회를 하라고. 그런데 해임 대상자가 그걸 거들어온다. 제가 이렇게 비유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신세계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반품을 롯데백화점에 하면 받아줄까요? 받아줘야 될까요? 그런데 아마 실리적으로 롯데 입장에서 받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아 거기서 산 거니까 이왕이면 나한테 사가고 그쪽에는 골탕 먹어라 라고 하면서 받아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받아줘서는 안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 스스로 하는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그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철회하거나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를 찾을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의 조합만을 보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어느 조합이나 똑같이 그러나 여러분의 조합원에 누군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사항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 저의 얘기는 뉴스가 될 수도 없고 더더욱이 가짜 뉴스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